코인에 대한 모든 것 여기 있어. 안녕하세요. 10월 5일 아나운서와 다시 보는 투더골드문 요약방송의 아나운서 황희서입니다. 네, 이정훈 아나운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이번 한 주간 제가 방송을 맡게 됐습니다. 여러모로 잘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 주제 어떤 이야기 나눠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비트코인 단기 급등 이대로 상승 이어가는가 라는 주제로 저희 방송을 했는데요. 가드님과 초아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.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먼저 가드님께서는 최근 이제 미증시가 올랐죠. 이틀 연속 올랐는데 연준의 이제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미증시가 오름으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도 단기적인 급등세를 보였다고 말씀 주셨습니다. 사실 비트코인은 며칠간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는데요.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심적으로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지만 최근 어제부터였죠. 시원하게 상승세 보여주면서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포인트는 장기 하락 추세선의 돌파 여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초아님께서도 이제 가드님과 의견을 조금 동의해 주셨는데요.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초아님께서도 추세선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장기 추세선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이 추세선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. 바로 11월 달에 중국 본토인들의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 금지로 인해 시작된 1년 정도 유지됐던 하락 추세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. 네, 이렇게 장기 추세선이 닿을 때 맞은 뒤 급락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. 가장 중요한 라인은 바로 20.4K라고 합니다. 이 20.4K 이상의 몸통이 일봉 마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. 또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11월 달부터 내려온 이 하락 추세선에 맞고도 20.4K 이상의 몸통 마감을 보여준다면 그 전에 빠졌던 급락 구간을 채워준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. 또 25K 부근까지 상승이 기대된다고도 말씀 주셨는데요. 만약에 또 맞고 지켜주지 못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인다면 18.9K 라인까지 잘 지켜주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드님께서는 먼저 비트코인 시장에 펀더멘탈적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. 사실 이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슈 중에서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죠. 첫 번째로 영국의 파운드화 국채 폭락을 유발한 감세 정책이 철회됐다는 소식.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드화 및 영국 국채가 잡혔고 또 곁다리로 위안화와 또한 잡힌 모양새여서 달러 지수가 랠리 현상을 보이는 것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었죠. 개천절날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. 이 또한 경기가 둔화하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를 다뤄주셨는데 이 리스크는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.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는 사실 주는 것보다는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이 저희 시장에 아직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초아님께서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. 금리 인상으로 한다면 사실 유엔이 최근 금리 인상을 중단하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사실 이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만 높아지고 또 인플레는 못 잡고 경기 침체 더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엔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사실 코로나나 이상기후 전쟁 같은 이런 공급의 부족 때문인데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수요, 즉 사는 사람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그 금리 인상 문제도 문제지만 초아님께서는 이 선진국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보셨습니다. 원래부터 힘든 국가가 아니라 이번에 성장이 잘 되다가 힘들어진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의 여부에
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. 우리가 투자를 하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엔 사실 태생부터 중앙화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.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된 가장 큰 이유는 강달러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강달러 현상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힐지, 혹은 뭐 금리 인상이 안 된다면 뭐 다른 이슈를 통해서 잡힐지는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. 이렇게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세 번째로도 이제 가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슈는요, 바로 양적 완화를 하는 자산, 바로 비트코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사실 비트코인은 최근에 뭐 맥도날드에서 이탈리아, 스위스에 있는 인구 6만 3천 명 도시 루가노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. 또 이뿐만 아니라 200개 이상의 상점, 그리고 기업도 상품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의 상용화가 많이 돼가는 만큼 또 너무 양적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사실 일반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가 돼서 풀렸는데,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고물가, 고환율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.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. 연준이 2년 뒤에 더 강한 긴축 정책을 하든 양적 완화를 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은 독립국으로서 이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고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. 이제 이 이유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좀 더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, 또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에서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 다뤄드리지 못했는데, 초아님께서 사실 미국 9월 ISM 제조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었죠.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 주셨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0월 3일 개천절에 이 ISM 제조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.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신규 주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다고 밝혔는데요. 사실 이 지수로 봤을 때 금리 인상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의 영향은 미칠 것 같습니다. 경제 지표가 또 그거를 보고 그 연준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죠. 또 사실 11월 금리 인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지루한 기다림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습니다. 바닥 거의 다 왔다고 전문가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니까요. 좀 더 희망을 갖고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 암호화폐에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팍스경제에서도 낮 12시부터 방송 진행되고 있고요. 또 이렇게 유튜브 골드문TV와 또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님들의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. 놀러 오셔서 같이 떠들고 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요약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